한인 3명을 포함 학생 5명이 장시간 경찰차에 갇혀 있었던 사건과 관련해 토머스 리폴리 포트리 경찰서장이 한인 사회에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맨하튼에서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자생한방병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의료의 글로벌 시장 개척에 본격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성인의 영어 능력이 비영어권 44개 국가들 중 13위, 아시아권 국가들 중에는 3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금요일 KNN 종합뉴스입니다. 한인 3명을 포함한 학생 5명이 장시간 경찰차에 갇혀 있었던 사건과 관련해 토마스 리폴리 포트리 경찰서장이 한인 사회에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주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음주 고성방가 혐의로 연행된 청소년들을 경찰 차량에 그대로 방치해 무리를 빚고 있는 포트리 경찰 측이 한인 사회에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토마스 리폴리 포트리 경찰서장은 31일 포트리 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시의회 특별회의에 참석해 이번 사건과 관련 한인 사회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Well, first thing I want to do, I just want to apologize to the juveniles and their families and the entire Korean community. I cannot release any information because it's an ongoing investigation. And basically that's all I can say right now. And again, I just want to apologize and that's it. 마크 소콜리치 포트리 시장은 이번 한인 학생 경찰 차량 방치 사건과 관련 경찰 법규상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며 철저한 사고 경위 조사를 위해 시의회 특별회의를 소집해 조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처벌 범위를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y two biggest missions since this all occurred was to shepherd and oversee an intense investigation to determine exactly why this happened and to make sure that this never happens again. And then to assess the appropriate punishment upon the responsible individuals, number one. Number two, it's also to make sure that this event never occurs here in Fort Lee again. It is completely inexcusable. I have no reason, no excuses for it. 31일 포트리 타운홀에서 비공개로 열린 사건 진상조사 특별회의에는 리폴리 경찰서장을 비롯해 2명의 경찰서 캡틴과 타운 변호사, 그리고 시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 모든 게 잘 설명이 되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큰 잘못을 했으면은 거기에 상당한 그런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모든 일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소콜리치 시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만약 경찰의 위법 사실이 드러난다면 정직 처분이 아닌 면직 등 강력한 처벌을 할 방침이라며 사건의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때까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콜리치 시장은 피해 학생들의 학부모들과 직접 만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싶지만 현재는 한인 및 타인종 커뮤니티 리더들을 통해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의회 측은 이날 조사팀의 조사 결과가 늦어도 4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나올 것이라며 시민 공청회를 통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맨해튼에서 서울대학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자생한방병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의료의 글로벌 시장 개척에 본격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맨해튼에서 한국보건의료사업센터가 주관하는 한국의료 현대화 기념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반세기 만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한 한국 보건의료 사업을 보건의료 최대 시장인 북미 시장 개척에 본격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제약사나 의료기기 회사들이 좀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일을 정부가 하려고 하고요. 그 분야에서 이번에 한 4천억 불 정도 좀 유치한 그런 성과를 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날 행사에는 서울대학병원, 서울아산병원, 자생한방병원, 차원병원 등이 참석해 한국 의료기술의 우수성을 발표하고 북미 진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 동부에 계시나 뉴욕에도 상당히 많은 수의 우리 교민들이 계신다는 걸 제가 좀 근래에 많이 깨닫고 여기도 도움을 드려야겠다
또 장관님들이 계시니까 이런 저희들이 교민들에게 도움을 드리는데 많은 또 보건복지부에서 또 지원도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전에는 미국에서 우리가 원조를 받았고 같이 협력 관계에서 우리가 발전을 했는데 이제는 역으로 미국에서 매년 40명에서 60명의 의사들이 저희 병원에 기술을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리 같이 성장하고 같이 연구하고 같이 환자를 보고 인종의 색깔과 이념과 종교의 벽을 넘어서 같이 이제는 글로벌리 스탠다드로 우리가 병원으로 이제 거듭나는 그런 한 해를 지금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미 의료기관 등 6개 기관이 참여한 메디컬 포럼이 개최돼 한미 간 의료 상황 발전상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뜻깊은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이 330조가량 모인 기금을 해외 금융기관에 투자해 안정성 있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또한 7월 초 뉴욕에 한국국민연금공단을 세워 동포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올 대입 경쟁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한인 학생들의 부정행위가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 드러나면서 파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명문대학에서 입학 허가를 받아낸 몇몇 한인 학생들이 대학 지원서에 자신의 인종을 아시안이 아닌 라틴계로 표시해서 합격했다는 입소문이 공공연히 퍼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립대학들에 이어 유시 계열 전체 대학들이 소위 포괄심사라는 합격 심사 방법을 도입해 학생의 성적 외에 가정소득과 성장 환경, 과외활동 내역 등을 심사에 적용함으로써 소수계 학생들에게 입학 문호를 넓히려는 의도를 역이용한 것입니다. 이에 대학들은 지원서에 인종을 다르게 표시하는 등 부정행위 발각 시 해당 학생의 합격을 취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시 공립유치원 대기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뉴욕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날 현재 대기자 명단에 올라있는 유치원 입학 예정자는 3,100여 명에 달합니다. 이들 중 2,600여 명은 학군 내 신청자이며 나머지는 타 학군 유치원에 지원한 경우입니다. 교육국 잭 레린 로렌필드 대변인은 이처럼 대기자가 많은 것은 매년 접수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개학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모든 대기자들이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국은 올해 2,200명의 유치원생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31일 뉴욕주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주정부의 교육지원금 삭감액도 확정됐습니다. 확정된 예산에 따르면 교육지원금은 당초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제시했던 15억 달러 삭감보다는 다소 완화된 12억 달러가 삭감됐습니다. 하지만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금은 4년 연속 대폭 삭감됐습니다. 뉴욕 주립대, 뉴욕 시립대와 커뮤니티 칼리지 등에 대한 지원금 삭감 규모는 3억 달러를 넘습니다. 뉴욕 주립대 발표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주정부 지원금은 14억 달러 이상 삭감됐습니다. 모건훅 뉴욕 주립대 대변인은 지원금 삭감으로 인해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낸시 짐퍼 총장을 비롯한 각 대학 학장들이 꾸려나갈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플러싱 지역 주유소만 골라 권총 강도 행각을 벌이는 아시안 용의자가 공개 수배됐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난달 27일 174가와 호레이스 하딩 익스프레스웨이에 있는 주유소에 권총을 들고 침입해 현금을 강탈해 도주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0일에는 노던 블러버드와 147가에 있는 모빌 주유소를 습격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혼자서 범행을 벌이고 있으며 두 건 모두 범행 후 차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25세에서 35세 사이의 아시안으로 신장 5.8피트 정도의 마른 체격이며 야구 모자를 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국 우유에서 일본 원전 사고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연방환경청과 연방식품의약청은 워싱턴주에서 지난 25일 채취한 우유에서 미량의 요오드 131이 검출됐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검출량은 FDA 성인 유아 기준치의 5,000분의 1 이하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FDA는 일본 원전 사고 상황을 고려할 때 우유 속 방사성 물질 검출은 예상됐던 일이며 향후 농도가 빠르게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우유와 음용수, 빗물의 방사능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한 상태입니다.
민권센터가 31일 웰스파고 주택재단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5,000달러의 기부금을 받아 재정 강화 클리닉과 압류 예방 클리닉을 운영하는 데 사용하는 한편 웰스파고 직원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무료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민권센터의 재정 강화 클리닉과 압류 예방 클리닉은 언어의 불편함이나 기본적 경제, 금융 지식이 부족해서 불편하거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지역 이민자들을 돕기 위한 취지로 운영됐습니다. 스티븐 추의 민권센터 사무국장은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웰스파고가 파트너가 되어 중요한 재정 문제나 주택 압류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해 영주권을 신규 취득한 한인 수는 2만 2천여 명으로 출신 국가별 10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31일 공개한 2010 회계년도 영주권 취득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2만 2,2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14% 줄어든 것으로 지난 6년 내 최저 수준입니다. 2010 회계년도 신규 영주권 취득 내용을 보면 취업 이민이 11,642명으로 52%를 차지했으며 시민권자 직계가족 8,128명, 가족 이민 초청이 2,35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취업 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출신 국가별로도 인도와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미국에서 아이가 둘 있는 맞벌이 가정이 기본적인 수준의 경제 생활을 하려면 연간 67,920달러를 벌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혼자 벌어서 먹고 사는 단독 가구 근로자의 경우 연간 3만 12달러, 혼자 벌면서 아이 둘을 데리고 사는 3인 가족의 경우 연간 5만 7,756달러를 벌어야 합니다. 여성단체 와이더 오퍼튜니스트 포 우먼은 1995년부터 각 주와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협력단체들과 함께 이 조사를 시작해 그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고 뉴욕타임즈가 이를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일반 가정에서 자녀들을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한 저축 금액과 집을 구입했을 때의 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도 포함시켰습니다. 연구팀은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미국 전역에서 실질 생계비를 조사했습니다. 거주비의 경우 대도시 인근 지역에서 대도시로 출퇴근하는 것을 상정해 평균을 냈고 소형 승용차를 보유한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영어 능력이 비영어권 44개 국가들 중 13위, 또 아시아권 국가들 중에서는 3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교육기관인 EF 에듀케이션 퍼스트는 지난달 30일 비영어권 44개국 성인들의 영어 실력을 국가별로 평가한 영어 능력 평가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EF 에듀케이션 퍼스트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전 세계 직장인 230만 명을 상대로 문법과 어휘, 읽기 및 듣기의 4개 항목으로 구성된 온라인 영어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성인들의 평균 영어 실력은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등에 이어 전체 순위 13위를 차지해 평가 대상국들 가운데 중간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은 또 영어 능력 평가 지수 54.19점을 기록해 전체 순위 9위에 오른 말레이시아와 12위에 오른 홍콩의 뒤를 이어 아시아권 국가들 중에서는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미국을 방문한 한국인이 2009년보다 무려 49%가 늘어나 1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미 상무부가 31일 발표한 2010년도 관광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방문객은 110만 7,518명으로서 국가별 순위에서 8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인 방문객은 2002년 63만 명 수준에서 2005년 70만 명을 넘어섰고 2008년부터 2년 연속 경기 침체 영향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급증해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미국을 방문한 전체 외국인은 전년 대비 9% 증가한 5,974만 명으로서 역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별 순위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이어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브라질, 한국 순이었습니다. 살이 찌는 것에 대한 세계인들의 인식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비만은 이제 혐오의 대상이며 뚱뚱한 몸집을 갖게 된 것은 주변 환경의 영향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책임이 크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인간혁명과 사회변화 연구소 알렉산드라 브루이스 교수팀은 최근 10개 국가 및 도시에서 700명을 대상으로 비만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
과체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일반화되고 있음을 밝혀냈다고 뉴욕타임즈가 31일 보도했습니다. 브루이스 교수는 비만이 건강에 나쁘다는 메시지가 계속 전달되면서 사람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불태운 미국인 목사의 행위에 격분한 아프가니스탄 무슬림들이 1일 북부 마자리 샤리프 지역에 있는 유엔 사무소를 공격해 유엔 직원 등 최소한 12명이 숨졌습니다. 수백 명에 이르는 무슬림들은 이날 미국 목사의 코란 소각 행위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다 유엔 사무소로 몰려가 경비대에 총격을 가하며 내부에 진입한 뒤 불을 질렀다고 현지 경찰은 전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사망자의 경비대원 5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고 유엔의 한 관리는 유엔 및 현지 직원, 경비원, 네팔 구르카 군인 등 사망자가 20명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소식을 접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잔인무도하고 비겁한 공격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미국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나리오에 대비해 미국이 요격 미사일 실험을 계속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패트릭 오라일리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 국장은 지난달 31일 개최된 미 하원 군사위 소위 청문회에서 지금까지 실시된 지상 발사 중간 단계 미사일 방어체계 실험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그동안의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 실험이 알래스카주 코디악에서 발사된 모이탄2를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한 요격 미사일로 요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면서 북한에서 발사되고 알래스카주 포트 그릴리에서 요격 미사일이 발사된 것과 거의 기하학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언급해 이들 실험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차원임을 시사했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뉴욕 특수교육 정보나눔터가 4월 16일 오후 6시 플러싱 열린 공간에서 장애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마친 후 어떤 교육과 지역사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워크숍을 엽니다. 워크숍에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께 나눔터에서 준비한 한글로 번역된 지침서를 드립니다. 포트리 미용실이 같이 일할 새 직원을 뽑습니다. 2039 레무인 에베뉴에 위치한 포트리 미용실은 가족 같은 분위기의 전문 디자이너 원장님이 운영하는 미용실입니다. 적극적이고 활기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뉴욕 아름다운 재단이 창립 5주년을 맞아 비영리 한인 봉사단체에 지원되는 기금 배분 신청서를 4월 1일부터 받기 시작합니다. 지원금은 노인복지, 아동, 이민자, 여성,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에 할당되며 신청 마감일은 7월 29일까지입니다. 지원 결과는 11월에 언론과 재단의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됩니다. 지원 희망단체는 재단의 웹사이트에 실린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재단 사무실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피터구 시의원이 24개의 지역 커뮤니티에 $2,000씩을 기부했습니다. 이번 기부액은 2009년 피터구 시의원이 당선된 당시 봉급 전액을 기부한다는 서약에서 비롯된 기부 행사입니다. 뉴욕 가정상담소에서 26회 자원봉사자분들의 졸업식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KCS 공공보건센터가 지난 3월 25일 당뇨병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코로나 경로회관 식당에서 3시부터 1시간 동안 당뇨병 환자를 위한 요리 강습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당신은 몇 살까지 살고 싶은가입니다. 1921년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 루이스 터먼 박사는 1910년 전후에 태어난 소년소녀 1,500명을 선발해 무려 80년 동안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성격과 직업, 인생관을 가졌으며 결혼이나 이혼을 했는지, 자녀는 몇 명인지, 얼마나 건강했는지,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 등등 인생 전체를 총체적으로 추적하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후배 연구자들에게 이어진 이 연구는 놀랍게도 우리가 가진 많은 상식과 통념들이 거의 대부분 근거가 없거나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을 증명했으며 정작 오래 사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살까? 이 책은 언뜻 건강과 수명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심리학적, 사회학적인 연구를 통해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인생에 관한 최적의 경로를 파헤칩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한국의 최신 신간도서를 만나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 도서를 무료로 마음껏 볼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점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의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6일 뉴요이주 포트리 지역의 한 가정에서 청소년 단체 음주 파티가 벌어져 집단 연행되는 사건으로 뉴저지 한인사회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24시간 넘게 추운 날씨 속에 차 안에 그대로 방치되는 바람에 이 사건의 방향이 경찰의 안이한 대처로 모아지면서 포트리 경찰 3명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는 등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최근 한인 청소년들이 음주와 함께 마약 등에 너무 쉽게 노출돼 있다는 점입니다. 한인 학부모들은 음주와 마약이 극히 일부 문제 있는 청소년들만의 문제라고 여기기 쉽지만 전문 상담기관 관계자들에 의하면 학교와 공공장소에서 마약이 버젓이 거래되고 있는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프로싱 한복판임 한양마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역시 청소년들의 마약 거래 도중 일어난 사건으로 추정돼 이 같은 심각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졸업을 앞둔 우리의 이세들이 마음이 들떠서 쉽게 음주에 노출될 기회가 잦아지고 있어 자녀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보다 철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전 여름에는 롱아일랜드의 한 한인 청소년이 주최한 파티에서 추대된 백인 여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고가 발생해 한인들을 경악시킨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청소년들이 가장 탈선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고교 졸업 직후 방학 중에 일어난 일이어서 한인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21살부터 음주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만 18세부터 음주가 허용되기 때문에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공공장소에서도 당당히 음주를 즐기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21살이 되기 전에는 절대 술을 마실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놀랄만한 사실은 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없는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부모나 주위 어른들로부터 술을 얻어 마시고 있다는 점입니다. 집이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한 잔, 두 잔 건네는 것이 결국에는 자녀들을 쉽게 음주 문화에 젖어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연방약물남용 정신건강서비스국이 미 전역의 청소년들을 상대로 조사해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음주 사례의 40% 이상이 부모 등 주위 어른들로부터 술을 얻어 마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녀들이 음주 습관에 쉽게 빠져들지 않도록 음주에 대한 가정교육을 더욱 철저히 할 수 있길 바라며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건전한 사회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4월 1일 금요일 하늘에 구름이 많고 흐린 가운데 비가 내렸습니다. 곳에 따라 눈비가 섞여 내리기도 했는데요. 밤사이 모두 그치고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4월 2일 낮 최고 기온은 55도, 밤 최저 기온은 38도가 예상됩니다. 맑은 날씨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법률 정보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중식 변호사님께서 영주권 진행 시 주소지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가끔은 영주권 스폰서 업체가 위치해 있는 주소지와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지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타주에 고용주를 구하신 경우에는 조금 주의하실 일이 있습니다. 즉 주소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민국에서 실제로 이 일은 하지 않을 생각이면서도 영주권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게 되어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고 가끔은 영주권 인터뷰에서 거절당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I-485라고 하는 인터뷰 신청서가 접수된 뒤에는 꼭 고용주 업체 근처에 적어도 1시간 이내에 출퇴근 거리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4월 1일 금요일 KN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